자체 칩을 탑재한 맥을 선보이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거는 누굴까요? 인텔입니다. 인텔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텔의 포트폴리오를 크게 확장을 하죠. 주가가 엄청나게 뛰죠. AMD가 도약하기 시작한 볼만한 갭으로 줄어들게 된 거. CPU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애플로 돌아와 볼까요? 자, 애플의 탈 인텔, 애플 실리콘 개발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은 뭐니 해도 이 손정희 회장이에요. 왜냐면 손정희 회장이 2016년에 이 애플 실리콘 아키텍처의 기반이 된 ARM이라는 이 회사를 35조 원에 샀거든요. 당시 이 소프트뱅크가 이거를 살 때 프리미엄을 43%나 줬고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손정희의 암 인수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소프트뱅크 주가는 암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폭락을 했죠. 무려 10%나 빠졌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여담이지만 암은 원래 애플이 만든 회사예요. 과거 1990년에 애플이 PDA를 만들기 위해서 영국의 에이콘 컴퓨터와 함께 조인트 벤처로 설립한 회사가 암이었고, PDA가 실패하면서 이 암 주식을 팔죠. 대신 이때 있었던 4,000명의 직원 중 상당수의 직원은 애플에 남겼고, 그들이 나중에 아이폰을 만들게 되죠. 애플과 암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회사가 암인데, 문제는 손정희 회장이 인수한 이후에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손정희 회장은 사실 암이 미래 IoT 기술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프레임이나 서버, 노트북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위워크, 우버 이런 것들이 손실이 크게 나니까 암도 싸잡혀가지고 같이 비난을 당하게 되었죠. 이게 불과 올해 5월 31일의 기사였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도 채 안 지나서 애플이 암 기반의 아키텍처를 만든다고 하니 몸값 올라가는 암, 다시 웃는 손정희 회장이 예상했던 대로 암은 미래 테크 생태계의 중심이 된 거죠. 손정희 회장의 이 투자 안목은 여전히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따지고 보면 사실 이 손 회장이 일본에서 소프트뱅크를 일본 3위의 통신사로 만든 게 사실 아이폰이잖아요. 이번에도 추락하는 손정희 회장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 거는 또 애플이니까 손 회장에게 애플은 평생의 은인인 것 같습니다. 애플 칩 개발로 수혜를 보는 넘버2는 바로 TSMC죠. 이 애플 실리콘의 개발을 대만에 있는 이 TSMC가 제조할 것이라고 하는 게 현재 시장의 가장 유력한 예상입니다. TSMC는 위탁 생산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시장의 강자예요. 삼성이 2위긴 한데 20%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니까 경쟁 상대는 현재는 아닌 거죠. 사실 이 TSMC는 설계도 머리는 딴 사람이 만들어주고 나는 단순히 손발 역할을 하면서 제조만 해주는 거니까 조금 우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우스운 회사가 아닙니다. 시가총액에서 한때 삼성전자를 넘었어요. 2019년 11월인데 여기 삼성전자의 시총인데 TSMC 여기니까 이때 한번 크로스가 생겼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이제 국내 언론들이 아니 뭔 소리냐, 사실은 안 뒤집혔다. 그 논리인즉슨 삼성전자는 우선주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더하면은 TSMC보다 삼성전자가 더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좀 구차하기도 하고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게 3월 코로나 와중에 삼성전자가 TSMC한테 또 한 번 제출을 당했어요. 누가 더 시총이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단순히 위탁 생산을 하는 TSMC가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까지 하는 종합반도체 기업 삼성과 거의 삐까뜬다는 얘기인 거죠. 이 반도체 산업은 과거의 이 종합반도체 모델에서 팹리스와 파운드리라고 하는 이 분업화된 구조로 변하고 있다라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조금 좋지는 않은 게, 현재 이 퀄컴이나 애플, AMD 이러한 대형 팹리스 회사들이 전부 다 위탁 생산을 TSMC로 맡기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전략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인 건데, 이게 제대로 먹히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미세 공정에서 TSMC가 좀 앞서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삼성전자는 핸드폰과 AP칩을 직접 자기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퀄컴과 애플, AMD 이런 회사들이 삼성전자의 경쟁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경쟁자인 삼성전자한테 위탁 생산을 맡기지 않는 거죠. 즉 전략적 포지션상에서 삼성전자는 TSMC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얘기인 거죠. 최근에는 팹리스 회사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알리바바, 구글 이렇게 대형 소프트웨어 IT 기업들조차도 자체 칩을 만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예전과 달리 반도체 생산의 어려움은 TSMC라고 하는 이러한 파운드리 회사가 대신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은 설계 역량만 키우면 자기들도 직접 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반도체 독립선인 삼성엔 득일까 실일까를 따져보면 TSMC한테 전략 위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목줄을 TSMC가 주게 되는 거니까, 분산의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비집고 들어갈 팀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 구글 같은 경우도 픽셀 핸드폰을 만드는 칩을 삼성과 협력을 해서 개발하고 있어요. 애플은 과연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이 PC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애플은 과거에 한 번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IBM과 파워 프로세서 맥 PC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2006년에 IBM을 버리고 인텔로 갈아탔죠. 그 이유는 바로 파워 프로세스의 생태계가 좁아서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애플 PC에서 실행이 되지 않았던 거죠. 동일한 어려움이 현재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애플 CPU의 시장 점유율은 사실 10%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생태계를 만들기에는 이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조금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 규모의 시장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갈라파고스화 되면서 예전처럼 이 생태계로부터 배척되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근데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른 게, 이 애플이 아이폰을 기반으로 한 어마어마한 앱 생태계를 이미 가지고 있고, 이 주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맥OS의 최적화 작업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용자가 많지 않은 이 소수 프로그램들은 맥 PC에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컴퓨터 관련 게시판을 찾아보니까 맥 PC가 두 가지 버전, 향후 2년간은 인텔 버전과 애플 실리콘 버전 두 가지를 출시하겠다고 하는 건데, 현재까지 이 게시판에서의 반응은 전부 다 인텔 CPU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답변들이 많더라고요. 성능, 제일 중요한 성능은 인텔 CPU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선례가 있습니다. 19전에 서피스 프로를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했습니다. 인텔 모델과 AMD 모델로 출시를 했죠. 참고로 AMD는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제작된 CPU예요. 아무튼 이 두 가지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 이 AMD 기반의 이 CPU가 성능이나 배터리에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떨어져가지고 실패했죠. 근데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안심이 되는 게, 사실 애플은 이미 모바일용 AP에서 탁월한 설계 능력을 보여준 바 있거든요. 동일한 사양의 이 퀄컴 CPU와 이 애플의 A 시리즈 CPU를 비교하면은 이 애플의 A 시리즈 CPU가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난 거를 시장에서는 증명되고 있는데, 이 애플의 맥 PC도 성능 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현재까지는 좀 우세해 보입니다. 자, 앞으로의 이런 애플의 반도체 독립이 완성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새로운 반도체의 산업의 구조는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이 와중에 삼성전자나 TSMC나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주가가 변하고 시장의 포지셔닝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